항상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와도 그렇게 말씀은 드려요. 우리 일이 없으면 논다. 네, 근 한 5, 6년간은 단 한 번도 일이 없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볼까? 장난으로 얘기하다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20대 후반 29살 때 놀고 있는 친구들, 놀고 있는 동생들 한번 형 믿고 한번 따라와봐,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청소업을 시작했을 때는 되게 생소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소업 하면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시작하는 약간 그런 인식의 업종이었어요. 보통 대표님은 하루에 몇 개 정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많게는 5개에서 15개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하루에요? 네네. 이게 가능한가? 라고 했던 것들이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대표님의 월 매출은 그럼 어떻게 되세요? 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7천에서 8천 정도.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그러게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청소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클린 대표 천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청소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청소를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종합 청소업, 일반 알고 있는 청소업보다는 조금 특수한,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대행하는 청소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일찍 출발하세요? 일찍 출발할 때도 있고요, 오후에 출발할 때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까 종합청소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럼 오늘은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첫 번째로 물탱크 청소 진행하러 갈 거고요. 물탱크 청소 진행 후에 비석 세척 하러 갈 예정입니다. 특수청소라는 게 쉽게 접할 수 없는 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보통 말하는 특수청소는 이제 고독사나 강력범죄 현장 이런 것들을 많이들 지칭하곤 하지만 좀 생소한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특수청소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2016년 10월 한 10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대표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예전에는 이제 건설회사를 다녔었어요. 건설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창업을 해서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친한 형이 아는 선배가 서울에서 청소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볼까? 장난으로 얘기하다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청소업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청소의 청자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원래 청소를 잘 하시는 편이었어요? 아니, 친구들이 좀 다들 놀랍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아까 청소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네. 하셨던 분한테 가서 배우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국비 지원 받는 이제 내일 배움 카드를 받아서 학원에 가서 청소를 배웠죠. 그러니까 청소학 개론의 느낌으로 청소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특수청소 쪽으로 바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입주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수요가 많았죠. 정말 많았죠, 그때는. 입주청소는 뭔가 팀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청소 사업자를 내시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구하셨던 거예요?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20대 후반 29살 때 놀고 있는 친구들, 놀고 있는 동생들 한번 형 믿고 한번 따라와봐,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청소업을 시작했을 때는 되게 생소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소업 하면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시작하는 약간 그런 인식의 업종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블루오션이라고 봤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직종이고 지금 청소업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때 내가 시작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청소업을 창업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기분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젊은 분들이 많이 창업을 하시잖아요. 자리도 많이 잡고 계시고 그런 것들 보면서 한편으로 기분이 좋긴 합니다. 네, 대표님은 입주청소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신 거예요? 입주청소 너무 힘들어요. 입주청소는 어떻게 보면 B2C의 개념이잖아요. 사람들의 인식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귀찮아서 내가 딴 사람한테 맡긴다라는 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청소는 너무 주관적이어서 고객님이 잘한다라고 하면 청소를 잘하는 거고 여기가 안 됐다라고 하면 못하는 거니까 제가 종합으로 넘어갔던 것들은 이런 유체적인 노동 플러스 감정적인 노동들이 좀 저를 많이 지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B2B로 넘어가서 기업체들을 상대하던가 B2G 공사나 관공서를 상대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런 쪽으로 약간 좀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탱크가 옥상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고수조. 탱크 안에 남아있는 물들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네, 물탱크 청소하려면요, 물 다 비워야 되니까 배수밸브도 열고 나머지 잔수된 물 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물탱크는 한 10분 정도면 다 빠질 거예요. 물탱크 안은 어떻게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서 고압 세척하는 방법이나 작은 물탱크들은 굳이 고압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물과 걸레를 이용해서 이물질들을 다 제거해서 닦아내고 소독약을 이용해 갖고 소독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이렇게 아무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봐주는 거예요? 네네. 이게 밀폐 공간이다 보니까 한 명은 작업을 하고 한 명은 문제가 없는지 위에서 확인하고. 근데 여름에 이렇게 작업하려면 진짜 더워 죽겠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물탱크 안이 시원해요. 뭐 햇빛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방진복 입었을 때 사우나 하는 기분? 그 정도 기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찌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물탱크는 공간들이 협소하거나 이제 기어 들어가야 되거나 사다리 타는 일들이 많아서 보통 청소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 물탱크 청소는 이런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이제 거의 남자 직원들이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 포지셔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힘을 써야 되고 거친 일에는 저희 남자 팀장님들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꼼꼼함을 요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을 때는 저희 여자 팀장님들이나 시장님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이제 끝나고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대표님은 하루에 몇 개 정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한 팀이 한 개 현장을 진행을 하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곳들이나 이런 곳들 작업을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곳들은 많게는 5개에서 15개까지 진행을 합니다. 하루에요? 네네. 작업 시간이 짧은 것들은 동선을 짜가지고 움직이면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청소라고 하셨으니까 청소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청소의 종류에도 입주 청소, 이사 청소, 살고 있는 집의 거주 청소, 사무실 청소, 바닥 왁스 작업이 있을 수 있고 카페트 청소가 있을 수 있고 유리창 청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에어컨 청소도 있을 수 있고 건물에 물탱크 청소가 있을 수도 있고 간판 청소, 어닝 청소 말 그대로 종합업체라고 한다라고 하면 단일 품목만으로는 그만큼의 수요가 없다 보니까 다양하게 많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한 곳들이 있지 않아요? 청소는 저는 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청소는 입주 청소. 집 청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방도 있고 유리창도 있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게 모든 것들의 집약체이다 보니까 입주 청소로 기본기가 탄탄한 분들은 했던 청소들을 응용한다라고 하면 다른 청소들도 문제없이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 여기는 원주잖아요. 대표님 원주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강원도를 주 무대로 삼고 있지만 전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청소가 전국으로 다니는 업체도 있어요? 아, 그럼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가는 것들은 클린룸, 뭐 디스플레이 시설이나 바이오 시설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방진복을 입고 호흡기까지 쓰고 들어가서 미세한 파티클까지 잡아내야 되는 작업들을 할 때는 많이 출장을 가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청소의 범위는 정말 광대한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청소라는 키워드 내에서 계속 확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틈새라면 틈새겠죠. 남들이 잘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최대한 찾아가려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공부하고 찾아보는 건 어떤 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유튜브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온 거는 안 합니다. 기존적으로 하는 거는 하지만 뭐 물탱크 청소를 쳤을 때 물탱크 청소들에 대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벌써 이제 유튜브라는 매체에 올라왔다라는 거는 시장성이 레드오션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찾는 게 그게 블루오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대표님이 일단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키워드는 그럼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왔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팬데믹이 와서 소독을 해야 되는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럴 때 연구시설이나 이런 데들도 클리닝 작업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건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접목시켜서 틈새 시장을 찾아 들어가야죠. 한 가지 지금 생각나는 게 예전에는 저는 전날 현장 가는 게 너무나 두려웠었거든요. 아, 내가 여기 현장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전날 잠도 설치고 잠도 못 자고 그랬었는데 막상 작업을 하면 다 되더라고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게 돈이 될까요? 남들이 다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내가 해냈을 때 그거는 저는 고부가치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에 있는 석재로 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깨끗하게 저희가 보건 작업 진행할 겁니다. 고압 세척기 이용해서 지금 이끼를 제거하고 있는 작업. 약품을 따로 쓰진 않고 고압품만 쓰잖아요. 고압으로 세척을 했을 때 잘 나가면 고압으로만 세척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약품 도포 후에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흙이나 잔디들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고압수의 압력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힘으로만 거의 제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비석 작업했던 것 중에 기억 남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현충공원이나 현충탑 같은 데도 많이 가서 작업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후구원령들이 잠들어 있는 곳들을 청소한다라는 거에서 좀 많은 의미가 있고 경건한 마음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뜻깊은 작업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엄청 깨끗해졌죠? 네. 이 정도면 여기 다니는 아이들이 놀라겠는데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까 B2C부터 B2G까지 하루에 15개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한 달에 일을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쉬는 날 거의 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업을 창업을 하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저는 마음 먹었던 게 1년에 3일만 쉬자. 1월 1일, 설 당일, 추석 당일. 그래도 이제 요즘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많이 쉬고 있습니다. 요즘 막 불경기다 뭐다 하면서 일 없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대표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예전보다는 일거리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예전에는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소화를 못할 정도 오더량이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뭐 1월부터 12월까지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이 엄청 많으시지만 없으셨을 때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어요? 꾸준함. 한 달에 1개의 거래처를 만들자. 1년이 되면 12개의 거래처가 생기고 2년이 되면 24개의 거래처가 생기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됐을 때는 120개의 거래처가 생겨버리니까. 근데 이게 하다 보면 한 달에 하나의 거래처가 생기는 게 아니라 2개, 3개, 많은 막 10개의 거래처가 생길 때도 있으니 아무래도 롱런을 하고 일이 많아지는 비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처를 만드는 건 그거 같아요. 그냥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봐요. 청소를 어떤 방식으로 해주시냐, 다른 업체랑 차이점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뭐 다른 업체분들의 청소하는 방식을 보거나 경험해 보거나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진행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은 쉬는 날 없이 거의 일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대표님이 그러시면 직원분들이 좀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쵸. 아무래도 워콜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쉬고 싶어 하죠.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더 신경 쓰시는 게 있거나 그런 것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나는 맨날 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하는데 급여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게 좀 많이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모토는 일을 한 만큼 가져가자.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일을 적게 한 사람보다 차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한 친구들은 급여가 높은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월급이 그럼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는 회사가 잘 되면 사장도 많이 가져가고 직원들도 많이 가져가고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바쁘면 다 같이 바쁘고 일이 없으면 다 같이 노는 거. 항상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와도 그렇게 말씀은 드려요. 우리 일이 없으면 논다. 네, 근 한 5, 6년간은 단 한 번도 일이 없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뢰가 안 된다면 대표님의 월 매출은 그럼 어떻게 되세요? 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7천에서 8천 정도. 아무래도 제가 고부가치 현장들을 좀 추구하는 편이다 보니까 대중적인 청소 업체보다는 그래도 약간 매출이 높은 편이죠. 그 매출에서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남는 편이에요? 통상적인 금액으로 한 20-30% 정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이렇게 고부가가치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16년도에 제가 창업을 해서 한창 이제 입주 청소를 많이 했다가 계속되는 이제 컴플레인,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의 부담감, 너무 많이 힘들 때 이거를 타파하고 싶은데 어떻게 타파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때맘치 제가 이제 평창을 갔다가 2018년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진행했었잖아요. 이제 올림픽 준비를 사람들이 막 하고 있고 경기장들도 막 짓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서 이 올림픽이라는 것도 분명히 청소를 진행을 할 텐데, 근데 이제 한국 팀들은 벌써 다 모든 팀들이 다 내정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각 세계에서 외국 팀들이 올 거 아니에요. 각 대사관들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번역기를 돌려서 공문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강원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업체다. 너희 팀들이 왔을 때 너네 니즈에 맞춰서 너네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공문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회신이 온 거예요. 우리도 청소 업체를 찾고 있었다. 그때 이제 연락이 왔던 곳들이 미국 팀, 캐나다 팀, 스웨덴, 디스커버리 채널, 그리고 외신 기자단, 이렇게 이제 연락들이 와서 미팅을 하자. 이게 가능한가라고 했던 것들이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입주 청소만 하던 팀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자본금도 너무 없었어요. 그때 올림픽 선수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요청을 했어요. 조건이 있다. 선수금 50%를 달라. 그랬더니 또 그쪽에서 흔쾌히 그래 계약서 작성하고 50%를 지급하겠다. 그래서 선 지급받았던 그걸로 장비들 다 세팅하고 차량들도 구매하고 직원들을 뽑은 다음에 올림픽을 수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림픽이 있는 18년도까지 2년의 기간 동안 정말 너무도 힘들었어요. 돈도 너무 안 되고, 어느 정도였냐면 편의점 알바보다도 돈을 못 벌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로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보니, 운이라는 것들이 맞긴 하지만 그 운도 그 운의 기회
기회를 만든 자한테 찾아오는 거구나. 그렇게 올림픽 2월 한 달 동안이라는 기간을 지나서 자본금을 또 만들고 그게 밑거름이 돼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블루오션인대를 찾아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여기 자리까지 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도 경기에 따라서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8년도엔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건설이 엄청 좀 핫했었죠. 그러면서 저희는 그때 이제 건설사들을 거래하면서 아파트들이나 빌딩들, 주상복합들, 중공청소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그때는 저희가 바로 소독 방역을 준비해서 각 시설들의 소독들을 하러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운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존버 정신. 네, 맞습니다. 이 건물은 왜 오신 거예요? 계단 청소 하러 왔습니다. 저희 전기관리 청소가 있어가지고요. 아, 계단 청소도 하시는 거예요? 네, 전기관리 청소 넣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계단 청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이 되는 청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아직까지 유지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저희 10년 된 거래처거든요. 아, 그럼 오픈하실 때부터? 네, 저희가 이제 초창기 때부터 작업을 진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의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일주일에 2번 옵니다. 10년 동안 진짜 일주일에 2번씩 맨날 청소 오셨으면 이 건물이랑 정도 엄청 많이 들으셨겠어요. 가끔 이 건물이 제 건물 같기도 합니다. 대표님도 건물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사무실이 작지만 제 건물입니다. 아, 이미 건물 주셨던 거예요? 청소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건물도 이렇게 청소 잘 하시는 편이에요? 요리사가 집에 가서 음식을 못하듯이 제 건물은 돈을 안 받아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오히려 대표님 사무실에 있는 건물이 제일 더러운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이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저 자신에게 10점입니다. 왜냐면 저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었고 너무 힘들 때 이 일로 인해서 또 많은 거를 갖게 됐고 많은 생각이 됐고 그만큼 제가 많이 성장하게끔 만들어줬던 일이기 때문에 워라밸, 돈적인 것들을 다 떠나서 제가 감히 평가해서 만족도를 하자면 전 10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제 목표는 지금도 그렇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회사를 만드는 것. 예전에는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회사를 만들자가 처음에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임직원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삶을 좀 더 좋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 기존에 있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친구들한테도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하고 싶으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에게도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청소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선배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후배분들도 계시는데요. 선후배분들한테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고요.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들은 다른 사업들도 똑같겠지만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버틸 수 없는 중에 하나가 전 청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서 청소업들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 그런데 청소업으로 살아남으려면 그 어떤 직종보다 진입장벽이 높아지더라고요. 진입장벽이 낮아서 시작했던 이 사업이 시작을 해보니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만두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청소업도 무작정 진입장벽이 낮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명심한 다음에 이 업종에 뛰어들거나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님은 새로운 길을 계속 개척을 해 나가셨잖아요. 네. 좌절하시는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어디 모임을 가거나 강의를 할 때도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냥 해라. 저 역시도 맨날 힘듭니다. 오늘도 힘들었고 내일도 힘들고 그 다음날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냥 해라. 그냥 하다 보면 기회는 찾아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운을 이길 수 있는 건 버티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대표님과 같이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에게 네. 영상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돌이켜 생각해보면 항상 저는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떠난 친구들도 있고 제 옆을 지켜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한테 늘 도움이 되어주고 곁에 있어줘서 너무도 감사하고 지금처럼 믿고 따라와주고 응원해준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라고 하고 싶습니다.